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무더운 날씨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토요일만큼은 속 시원하게 주식으로나마 어떤 해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문의와 또 많은 소통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 명심하시고요. 벌써 이제 7월은 끝났고요. 새로운 8월의 시작입니다. 8월의 시작 잘 준비하셔서 7월은 조금 힘들었지만 8월에는 좋은 결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완전히 이제 양극화 시장이 되고 있고 제가 우려드렸다시피 저는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분명히 몇 번이고 얘기 드렸습니다. 항상 그 대중의 관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 경험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관점에서 오늘도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문의 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함께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해졌다. 어떤 게 정해졌냐? 시장 어렵다. 그런데 슈퍼사이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슈퍼사이클, 전 2차 전지와 메타버스와 2차 전지로 10년 동안 이슈 시장에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 황주명 이꼬르 이타버스가 아니죠. 2차 전지 메타버스로 엮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더 궁금한 사항들은요. 아래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신데 휴대폰 카메라로 전시코드 QR코드 딱 찍어서도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장은 2차 전지와 메타버스가 장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코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샵 3772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는 제가 2권 교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저서한 책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은 교재 또 많은 스토리라인이 담겨있는 흐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시장 먼저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 좀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해. 그 꾸중을 하게 되면 그 꾸중이 참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답이에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싫거든요. 근데 원래 그 쓴 약이 나중에 몸에 좋은 법이에요. 왜 그러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왜 하락하느냐를 보자고요.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40원, 50원대 상승하다 보니까 환 차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지금 자금이 이탈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코스닥은 조금 덜하고 코스피 쪽은 좀 리스크 관리하자고 그랬죠. 삼성전자, 10만전자 얘기할 때 저는 지금은 아니다. 삼성전자 저는 좋게 보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일단 삼성전자 접고 들어가시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러냐? 환율의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금요일자도 코스피가 7,184억 정도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왜 나가는지에 대해서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제가 항상 토요일에 올 때 어쨌든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 똑같은 얘기 하지 말자. 정말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정말 좀 꼭 필요한 얘기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그래서 그런지 방어 안 해줘요. 제 연기금은 얄밉다고 그랬죠, 제가. 연기금이 그 백기사 역할을 해주는데 백기사가 좀 끈기 없는 백기사예요, 항상. 왜냐하면 돈을 좀 지켜야 되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외국인이랑 같이 지금 지속적인 매도를 연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지켜주냐? 금요일자도 개인이 지켜줘서 개인이 1조 2천억을 샀어요. 지금 개인만 지금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8조를 샀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은 나가고 있어요. 5조 매도하고 있고 3조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어떻게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빅스가 변동성 위험성 지수가 쌍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쌍바닥 형성하고 턴어라운드 나오면서 반등 패턴 나오고 있습니다. 매직 구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변동성 위험성 지수가 뭐냐? 위험할 때 올라가는 지수거든요. 근데 위험할 때 올라가는 지수가 쌍바닥 나오면서 매직 구간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딱 턴어라운드 나왔다라는 것은 결론은 겁니다. 이제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대신에 그럼 이제 주시장 놔야 됩니까? 아니에요. 10년간 주시장 열렸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산업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사이클 얘기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얘기합니다. 제가 그 10년 사이클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박스권이 어떻게 형성되니 3,200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10포인트에서 265포인트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징주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2차 전지와 메타버스로 저는 10년 동안 다른 종목 아무것도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보는 섹터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실리콘 응급제랑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 중에서 이제 삼성 SDI 공동 특허했던 종목이죠. MK전자 같은 경우 시장이 모호간에 전고 돌파하고 25,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2차 전지 지금 제가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는 그 CNT 도전체라든지 그다음에 양극재가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점점 더 용량을 최대화하고 이슈화될 수 있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응극재 쪽에서는 흑연 구조란 말이죠. 흑연 구조가 저장을 잘해요. 근데 흑연이 리튬이 왔다 갔다 오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분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뭘로 덮어줘야 되냐? 실리콘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실리콘으로 덮어지는 기술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고효율이라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NK전자, 코스모학, 나노신소재입니다. 자, 2차 전지는 지금 제가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랑 메타버스는. 왜? 지금은 차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에요. 결국은 뭘 봐야 되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크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작년에 제가 2차 전지 안 좋을 때 2차 전지 계속 외쳤죠. 근데 새로운 산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조금은 그 종목이 아직 그 옥석 가리기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메타버스도 옥석 가리기만 잘하면은 큰 수익 날 겁니다. 메타버스 NFT 쪽. 그 게임과 연계되겠죠.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움직인 게 NK전자, 그다음에 코스모와 CNT 도전체인 나노신소재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지금 그 현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비슷비슷하죠. 결국은 이제는 전체 같이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특정만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탄소 배출권 이슈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강화 움직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환경이 좀 뒷전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런데 마스크, 폐기물 많이 나오죠. 지금은 그 다 뭐예요? 배달을 하다 보니까 배달 폐기물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뒤로 갔는데 지금 이제 백신 맞으면서 다시 딱 뒤돌아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환경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 나온 게 뭐냐. 탄소 배출권 원전료는 한솔로 꼼됐고 에코프로,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프로는 이래저래 잘 엮여있네요.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한솔로 됐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결국은 환경에 대한 이슈. 이것도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근데 환경은 전 지속성에서 조금 약하게 봐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위급하면 환경보다는 다시 뭘로 넘어가요? 결국은 다시 이제 그 건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나 이런 쪽을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예요? 초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거는 특집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글로벌 의료기기 관련주 차트 시적 턴어라운드 기대 관계가 움직이는데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은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워요. FDA 승인까지 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바이오랑 제조 섞은 것만 모셔라. 바이오랑 제조 섞은 것만 갈 수 있다. 그래서 가는 게 뭐예요? 의료기기 아니면 CMO 이런 쪽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세종메디칼 말씀드렸는데 뭐 상한가 연속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제시주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세종메디칼, 슈비츠, 덴티움 뭐예요? 글로벌 의료기기 종목 간다. 왜? 바이오와 제조업의 합작이니까. 우리나라는 뭘 잘해요? 우린 잘하는 걸 특화해서 봐야 되죠. 제조업을 잘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완전히 차별적 장세고 10년 상승의 흐름에서의 종목들만 보셔야 되고 대한민국이 잘하는 쪽만 봐야 됩니다. 이제는 모두가 위아더 월드가 아닙니다. 특정 섹터만 잘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흐름 좀 봐드리면서 결국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떠한 핫 이슈, 전 세계 핫 이슈, 핫 아이템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핫 이슈, 핫 아이템이 아니면은 뭐예요? 지금 힘들더라도 핫 이슈, 핫 아이템이면 제가 2차 전지 아무리 힘들어도 간다라고 했고 간다는 흐름이 만들어졌죠. 왜? 이게 흐름이니까 주식은. 그런데 내가 핫 이슈, 핫 아이템이 아니면 빨리 종목 교체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좀 잘 대응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오늘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단 보시면요. 전화 02372-0263번 그리고 문자 샵 377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항상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맞으셔야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만 좀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시그니틱스. 시그네틱스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870원에 10% 정도 되는데요. 네네. 제가 이거를 다른 종목을 네. 페리브루를 네. 손절을 하고 좀 이거 갈아탄 상태인데 네. 이게 괜찮으면 네. 조금 더 실을까 이 생각하고 전문가님 말씀 들으시고 듣고 제가 네네. 지형에 옮기려고 상담드렸습니다. 네, 추가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역은 어디세요? 부산입니다. 날씨가 더우시지 않으세요? 네, 많이 듣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정말 시원하게 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시그네틱스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전 세계 이제 파운드리 대란이 한번 있었고요.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IT 기업들도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도 확장을 하고 있고 뭐 시장에 대해서도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종목이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더 나아가면은 영풍이 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지금 뭐 시청도 높지 않고 뭐 회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 보니 더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이 종목이 1분기에도 흑자가 좀 턴어라운드 되신 건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자, 별도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까지 되게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섹터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올해 이제 4개년째 굉장히 중요한 턴어라운드 구간을 맞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턴어라운드라는 게 뭐냐면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동안 지금 적자였던 걸 아시죠?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흑자가 돼야지만 관리 종목을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분기 때 일단은 첫 한해 좋은 신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보다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섹터의 흐름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종목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의 최대 비중은 20%를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좀 작은 흐름이 있고요.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종목 자체에 대한 그 포텐, 즉 잠재력은 살아있습니다. 잠재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주봉에서 최근에 거래량 붙으면서 월봉이죠. 월봉에서 최대한 거래량 붙으면서 지금 차트 바닥 따지게 만들어지고 비토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아스팔트만 딱 깔아버리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까지 되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급할 필요 없습니다. 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자 1,700원 정도 근처에서 평단 낮추는 용으로 해서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비중 10% 추가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원까지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로 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뭐 차량에 대한 시장은 훨씬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직접적인 2차 전지 섹터로 비중을 더 남는 게 낫습니다. 왜?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2차 전지와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는 나중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보시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비중을 10%만 더 추가하시는 1,700원대 추가하셔서 2,500원에 전량 매도하는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이럴 때는요, 흐지부지한 모습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쿵 저래도 쿵 이럴 때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좋은 사람보다는 확고하고 단단하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이 나는데 파운드리는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거의 다 뭐 메타버스 시대가 되든 어떤 시대가 되든 IT는 다시 두각받을 겁니다. 새로운 산업 사이클이 발생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산업이 워낙 큽니다. 800배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IT들도 두각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와 메타버스는 엄청난 시그널이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들 이제 하단 보시면요.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 황주명 통해서도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K 이노베이션요. 아, SK 이노베이션. 자, 지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차 전지 세계관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8만 2천 원에 70%. 아, 좀 높은 부분인데 SK 이노베이션 28만 2천 원. 자, 그 SK 이노베이션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종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냥 네, 네. 들어갔어요. 2차 전지가 네. 앞으로 또 좋은 것 같아서. 네,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들어가서 이걸 얼른 손절매를 했어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운 종목이겠네요. 요즘에 좀 보기 싫은 종목일 수도 있고. 자, 일단은 2차 전지에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이 누구냐면 1대장은 LG화학, 2대장은 삼성 SDI, 3대장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예, 예. 삼성 SDI와 LG화학은 2차 전지 기술이 저기 앞에 가 있습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막 발빠르게 쫓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은 조금 더 급한 부분들도 있지만 빠르게 압도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지금 빠르게 가다 보니까 뭘 하냐면 공장을 대규모로 빠르게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은 시총이 막 60조, 삼성 SDI도 50조인데 왜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아직 시총이 23조밖에 안 됩니다. 그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3대장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도 SK가 근데 지금 자금은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느낌이 들지만 언젠간 쫓아갈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쫓아갈 거냐? 3분의 2 가정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40조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 종목도. 자, 그럼 SK이노베이션의 적정 주가는 지금 23조 8천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아직은 양극재 쪽에 좀 특화돼 있고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부분들 좀 특화돼 있지만 결국은 쫓아 들어간다는 과정 아래서 자 40조까지가 되면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제가 볼 때는 한 40만 원까지 가 있어야 됩니다. 그 40만 원까지 가 있어 장기적인. 근데 시청자님 그 단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길게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요 네네. 중기로 봤어요. 길게 롱텀? 아주 길지도 않고 아주 짧지도 않고. 아, 제가 중간 정도? 예.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다시 한번 28만 원까지 빠르게 갈 겁니다. 조금 힘들긴 했고 시장이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덩치가 커요. 코스피 2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자, 일단은 좀 중간 정도로 봤을 때 28만 원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종목을 그냥 승부 보겠다. 내가 이 종목을 하겠다 그러면 4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0만 원부터는 좀 종목이 좀 비실비실 될 수는 있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도 빠르게 2등과 격차를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달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전략 드리겠습니다. 스윙으로 봤을 때, 중기로 봤을 땐 28만 원. 그다음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롱텀으로 보실 땐 40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뭐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방송상 전략을 드리게 된다면 2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소되셨나요? 예, 근데 이거 얼마까지 더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코스피 200 종목이다 보니까 더 열리긴 했어요. 한 24만 원 정도, 24만 4천 원에서 5천 원까지 빠질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쩔 수 그러면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자를 수 있는 구간도 아니신 것 같아서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등 줄까요? 반등은 줄 수 있는 섹터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코스피 200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 예. 결국은 이 종목은 28만 원까지는 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턴어라운드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수와는 다시 한번 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와 동저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나선 디커플링, 반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소홍투자 내십시오. 네, 이렇게 좀 상담을 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좀 높게 사셔가지고 종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려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분명히 2차 전지 사이클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3대장보다는요. 3대장 밑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전성시대 때도요. 스마트폰이 만들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 그 밑에 있었던 뭐 파트론이나 뭐 MC넥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도가 되는 그 밑에 1사 밴더, 2사 밴더를 보는 것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N게임 7,500원에 10%요. 아, N게임 7,500원에 10%. 네. 네,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올라가다 빠져가지고요. 네네. 어, 그것 N- 때문에 전화. N게임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그냥 추천해서 들어갔는데. 아, 추천해서. 예. 사실 이제 M게임도요, 이제 중국 쪽에 매출이 7월달, 6월달 이렇게 좀 잘 나왔어요. 열혈강호 온라인이, 열혈강호라는 게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잘 성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게임주들이 다시 이제 두각을 받고 있는데 게임주들의 단점은 뭐냐면 올라가다가 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M게임도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최대주 지분이 조금 작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총이 지금 2천억 정도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까지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금도 이제 좀 빵빵해지고. 자, 그럼 이제 N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가상현실을 의미합니다. 가상현실을 의미하고 거기서 이제 네. 게임이 특화되는 건데 일단 중국 쪽의 매출과 함께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다시 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지지대 맞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이 어려우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많이 국한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름방학 시즌이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자, 턴어라운드 되면서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단기적으로는 11,000원의 저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11,000원이요? 네, 11,000원의 단기 저항이 보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치까지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4,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네네 14,000원까지 열려 있고 100%는 안 될 것 같아요. 15,000원까지 가면 딱 좋은데 약간만 까치밥처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의 네. 목표가 드리고 손절 라인은 9,000원 제시드릴 것 같은데 너무 손절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11,000원에다가 한 비중의 70% 정리하시고 14,000원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보시면 좋으실 것 14,000원 같습니다. 이요? 네. 14,000원까지 들고 가도 돼요? 근데 회사 자체는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나오니까 좋을 것 같고요. 좀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11,000원의 일본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기간이? 일단은 지금 저점을 찍었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초장봉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흐름들은 8월 말 정도에서 9월 초 정도까지 한번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수고하세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섹터들, 특히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변화들, 물론 특히 이런 변화들은요, 결국은 어떤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야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메타버스라는 세계관 안에서의 어떠한 콘텐츠나 IT 기술들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00배가 성장하는 경우는 지금 저도 처음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PS 윈드 네, 86,190원, 네. 35%. 86,190원, 비중 네, 30%. 예, CS 윈드. CS 윈드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환경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원, 그러니까 석유를 배제하고 유가를 배제하고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이죠. CS 윈드는 풍력에 포함되어 있으신 건 아시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 좀 시장에서 두각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하게 되면서 굉장히 환경에 대한 이슈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태양광보다는 오히려 풍력도 나쁘지 않다.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다 위에다가 이제 풍력을 돌리는 그런 기계를 놓고 돌리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본이 한 9천억 정도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만 316억이라고 해서 한 1,000억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1,000억이 넘어갔을 때 과연 지금 자리가 메리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5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 됐을 때 지금 시총의 35배면은 분명히 오버퍼포밍. 그러니까 벌써 성과는 도달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회사가 어차피 탄소 배출권,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계속 이야기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좀 높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걸 반영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6,000원이 되면 저는 정리를 하셨다가 종목은 어차피 이게 아쉽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6만 원 밑으로는 언제든지 메리트 있지만 지금 자리로서의 그 주식은 어떤 타이밍적인 관점과 그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저는 메리트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86,0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손절 라인은 7만 원 드리겠지만 그냥 내가 손절 없이 들고 간다 했을 때는 86,000원. 그럼 내가 재매수해서 내가 이거를 내가 잃었던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시간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6만 원 밑에서 사셔서 다시 8만 원에 파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30% 수익이 나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서 본전 근처 86,000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네. 이 정도면 올라가나요? 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기준선,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바닥 따지고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86,000원에서 전략 매도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아마 태양광, 원전, 그다음에 그 풍력은요. 한 번 정도 테마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감사해요. 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은 지금 아래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휴대폰 카메라 QR코드로 뚝 찍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어떤 산업의 사이클과 이야기들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샵 3772로 또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또 다양하게 또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시청자님과 연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K 하이닉스고요. 네, 13만 3,500원에 10%요. SK 하이닉스고 13만 3,500원에 비중 10%. 이 종목 들고 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그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그러고 네네. 실적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대형주라 좀 안전할 것도 같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네.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이번 주 지난주에도 계속 빠지고 계속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예전에 한번 SK하이닉스는 분석을 드릴 때 삼성 SDI는 50조,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500조, SK하이닉스는 100조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되는 거.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좋은 대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얼만큼 지금 벌써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좋습니다. 좋은 거 압니다. 그리고 저도 SK는 삼성전자 좋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 든든하고요. 하지만 그 주식은 참 어려운 게 미리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100조가 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반영 다 된 것 같으니 잠시만 물러나 계셨다가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SK하이닉스 지금도 뭐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나오면서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세계관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진행이 됐는데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나오고 가상현실의 부동산이 NFT고 그다음에 그걸 도는 돈이 가상화폐입니다.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좋게 보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계관 안에서 자금은 돌아가고 여기에 모두 들어가는 기술이 IT 기술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다시 턴어라운드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일단은 좀 꺾여 들어가는 그림, 그리고 시총이 높은 종목 위주로 좀 빠져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어차피 이 종목은 다시 100조는 갈 겁니다. 100조라고 봤을 때 83에 24, 약 14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다시 터치할 건데 그 자리가 되면 저는 또다시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14, 15만 원에서 매도 의견이 한번 나가긴 했는데 자 롱텀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은 다시 터치된다. 그 부분이고 그럼 내가 이 종목의 평단을 낮출 때는 얼마에 낮추는 게 좋냐. 이것도 전략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은 70조 정도가 됐을 때 평단을 낮추는 게 좋다. 지금 80조, 82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 정도가 더 빠지면은 약 이제는 다시 70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우리가 만약에 100조로 갔을 때는 우리가 30%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주식이 어려운 건 요겁니다, 사실은. 내가 적정 가치를 계산해서 적정 가치에서 매수를 전략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재매수 구간, 추가 매수 구간은 오히려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가 지금 자리에서 한 10만 5천 원 정도. 10만 5천 원 정도에서 물타기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지금 자리에서 사면 좋지 않습니까? 주식은요. 하락할 때는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사는 게 좋으니까 10만 5천 원 이하에서 10%를 타셔가지고 오히려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이 종목은 항상 11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해소가 되셨나요? 아이 또 한참 더 많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아, 근데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담을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원에 항상 매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렇게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 너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방송이 재밌으려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갈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 지금 그거 도움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누군가는 강하게 얘기해줘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5월 달에 4월 달에 갑니다 할 때 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냐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갔잖아요. 지금은 대응해야 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새로운 세계가 제조업의 끝판왕은 2차 전지. 굴뚝 없는 사업의 끝판왕은 메타버스 NFT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산업은 10년 동안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타이밍을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녹십자 셀요. 네, 49,500원에 15%요. 녹십자셀 49,500원, 비중 15%. 15%요. 예, 이 종목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예, 항암질환 돼서 들어간 지가 10개월째인데 네네네. 혼전이 안 와서 손주가를 놓쳐버려서 네네. 얼마나 더 내려갈지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녹십자셀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인데 안 가면 또 이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돈 벌어주는 근데-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그쵸. 또 제가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자, 녹십자셀이라는 종목은 제가 일단 사실은 제가 앞서 이제 두 가지 섹터를 얘기 드렸잖아요. 2차 전지와 메타버스. 근데 평생 동안 그 영원히 갈 섹터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강한 게 줄기세포랑요. 그다음에 신약 쪽에서 만약에 본다면 그 어떤 기술력적으로 본다면 유전자 가위예요. 지금 그 쿠팡으로 대박이 났던 소프트뱅크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기술의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예방 방법 중에 하나는 유전자 가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병이 걸리잖아요. 그죠? 병이 걸리기 전에 그 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병균들이 유전자에 다 나타납니다. 그 세포들이. 그럼 그 세포들이 나타날 때 미리 그 세포를 자르는 기술, 그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그게 앞으로 시장에서 분명히 성장할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조금은 먼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꼭 와야 될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녹십자셀은 유전자 가위 사업에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십자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의 흐름보다는 좀 롱텀 기간 안의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다중바닥이 깨지면서 불안하실 수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5천억이 되면 반등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시총이 5,059억이니까 1, 2%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자, 바닥 따지고 다시 올라갈 건데 자, 지금 자리에서 7천억 정도 간다 해서 이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7천억이면 6만 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됐을 때 49,500원 본전에서 정도는 5% 정도 정리하시고요. 10%는요. 제가 볼 때는 6만 원까지 다시 턴어라운드 나온다 봅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갈 게 별로 없습니다. 갈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이처셀 줄기세포가 갔고요. 줄기세포 다음에 자꾸 바이오 쪽을 건들 겁니다. 신약 쪽에 대한 이슈는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가이라든지 이런 쪽의 테마는 나올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목표가 저는 6만 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 36,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조금은 기다린 만큼 오히려 손해보다는 좀 수익으로 끝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49,000원의 비중, 49,800원 정도의 비중 5%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10%는 6만 원 전략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그럼 고려가 안 됩니까? 추가 매수나 39,000원 이하에서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자, 더 해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이 금방금방 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또 제 강연회 또 준비했잖아요. 매주 일요일 저녁인 거 아시죠?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이데일리 맵에서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관심 종목 AS와 또 오늘의 또 가장 기다리는 제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종목 AS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G 케미칼 먼저 볼게요. KG 케미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갔죠, 그죠? KG 그룹주 중에서 지금 KG 케미칼 어제 8% 갔어요, 그죠? 저는 KG 케미칼 굉장히 좋게 본다고 했던 KG 에너캠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KG 에너캠이 2차 전지로 엮이게 되면서 종목 자체가 워낙 수급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니시스랑 뭐 모빌리언스도 좋지만 지금 KG 케미칼이 갖고 있는 그 에너캠, 그 똘똘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 잘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B기명이라고 있습니다. IB기명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심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2차 전지로만 갖고 왔습니다. 2차 전지로만 갖고 왔는데 자, 2차 전지 메타버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CNT를 만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CNT 도전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도전제가 뭐냐면요. 결국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태양전지 쪽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태양전지 산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슈가 됩니다. 태양전지나 혹은 그 지금 풍력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노 기술은 굉장히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34,500원 제시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좀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한 5, 6천 원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코스모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아까 KG 그 케미칼 할 때 에코캠이 아닙니다. 이름 잘못 말씀드렸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KG 케미칼의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닌 부분은 제가 빨리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은 코스모 에코캠을 흡사병하면서 코스모 코발트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국내 유일의 이제 이산화티타늄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나라 국내 설비 유일인데 그 식품 첨가제 있죠. 식품 첨가제를 좀 반짝반짝하게 하고 불투명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최대 주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코스모화학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자, 제가 가격을 좀 잘못 체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코스모화학 좀 정정하겠습니다. 매수가를 13,000원 좀 제시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18,000원 제시드리겠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제가 전략적인 부분들 좀 제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런 종목들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강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조명입니다. 저는 앞으로 주식을 10년간요. 5년간. 5년간 전 2차 전지와 메타버스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 드린 두 개의 산업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번외로만 본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조업과 섞이는 과정. 요 세 개의 산업 사이클이 대한민국을 이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면서 기법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메타버스 안에 NFT가 포함되어 있죠. 자, MACD 오실레이터 매매법 2, 오늘은 2차 전지 전극 과정의 적용과 함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워도 가는 것은 뭐예요? KG케미칼 보셨죠? 2차 전지 라인이 타여 있는 종목. 결국은 지금 2차 전지 라인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흐름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안 나와도 가는 쪽 뭡니까? 메타버스입니다.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과정도 나중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MAC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MACD 중에서 저는 오늘 오실레이터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 지표인데 음에 있다가 양으로 바뀌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탄다. 이게 MACD의 기본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주목하는 구간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MACD 중에서 저는 오실레이터에 대한 부분만을 볼 건데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될 때 OS선을 타고 올라간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 즉 10년 사이클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사고 싶을 때 그때의 흐름을 잡아주는 것. 10년 사이클은 2차 전지, 메타버스, 그리고 번외로 제약바이오, 제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0년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볼 때 이제 요 MACD 오실레이터 지표 설정을 딱 V자를 클릭하시고 MACD랑 시그널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색깔, 빨간색과 파란색만 보이는 건데, 자, 2차 전지 제조 과정을 조금만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딱 보니까 2차 전지를 제대로 지금 없어요, 내용이. 자, 제가 책도 보고 매체도 보고 다 봤거든요. 2차 전지를 제대로 정리하거나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아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주식과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 전지와 메타버스랑 반반 시간 쓰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요. 제조 공정이 전극 조립 활성화입니다. 전극이라는 거는 양극재, 연극재를 만드는 거고요. 그 양극재, 연극재랑 그다음에 전해제, 전해액을 만들어서 잘 만들면은 그거를 그 관련된 배터리 팩을요 잘라주기도 하고 접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뭐 해야 돼요? 또 쌓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조립 과정이에요. 조립을 하고 나서 이게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활성화. 즉 2차 전지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과정이다. 이게 세 가지가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 지금은 그중에서 전극 공정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도 지금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마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닐까. 2차 전지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분석이 아직 없다. 자, 2차 전지 소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술입니다. 전극 공정이라는 것은. 근데 거기서 뭐예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음극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가운데다 분리막을 딱 집어넣어요. 그 분리막을 집어넣고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튬 배터리 4대 요소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왔다 갔다 거리는 전해. 자, 거기서 이제 혼합, 건조, 압착, 절단 등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활물질, 도전제 아까 제가 그래서 나노신선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게 뭐예요? 도전제예요, 도전제.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것들. 기를 만든다는 거, 전기의 기를 만드는 재료. 자, 근데 바인더, 근데 뭐가 있냐면 요게 도전제랑 같이 이렇게 잘 움직이려면은 이게 붙어서 가야 되잖아요. 뭐든지 이게 전해질이든 뭐 붙어가지고 잘 가요. 도전제랑 뭐 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붙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인더인 거예요. 이 용어 조금 이해 가시죠? 그걸 이제 잘 섞는 거예요. 잘 섞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잘 섞은 다음에 이게 잘 움직이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움직일 때 조금 부드럽게 또 바르기 좋게 이제 도전제 가서 물질이 딱 움직였으면은 판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붙일 때 뭐 하는 거예요? 액체가 잘 붙잖아요. 그래서 슬러리화 하는 거예요. 액체화 시키는 겁니다. 자, 슬러리를 금속 지전제 표면에 도포하고 건조하고 압착하고 절단하는 기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도전제만 좀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NT 도전제라고 있잖아요. CNT 도전제를 쓰게 되면은 카본 블랙, 지금 카본 블랙을 쓰고 있는데 80%가 아껴지게 됩니다. 이런 지식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양극재 CNT 도전제는 LG화학과 나노신소재가 씁니다. 자, 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인더 만들어주고 있는데 바인더는 아직 캠트로스 그래서 최근에 주가 간 거거든요. 지금은요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을 하셔야 돼요. 캠트로스가 왜 갔을까? 근데 바인더는 또 뭐야? 아까 바인더 제가 말씀드렸죠. 바인더는 이렇게 잘 붙게 하는 가루라고 그랬죠. 근데 아직 캠트로스가 초기 단계입니다. 더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음극재 바인더는 또 한솔 케미칼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솔 케미칼이 리스크가 있어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왜? 그 삼성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바인더라는 거 벌써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보게 되는데 그 유기용매라는 것도 있고 뭐 동아기업이 그래서 용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자고요. 자, 3대장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지금 LG화학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 자, LG화학이 주가가 빠지고 나서 쭉쭉쭉 빠지고 나서 이렇게 요런 그 높이가 같은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LG화학이 지금 MACD 오실레이터일 때 여기서 매수하는 자리 한번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계속 음으로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가 낮지 않고 양으로 바뀔 때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좋은 산업. 5년, 10년 사이클이 갈 때만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먼저 빨리 말씀드린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고 종목이 좋아야지만 가는 거니까. 자, 삼성 SDI 지금 사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음이 해서 양이 이쪽 저점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양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예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내용이 좋은 것들을 MACD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나중에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의 종목이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메타버스 강의도 조만간에 할 겁니다. 근데 아직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자, SK이노베이션 아까 질문 나오셨죠? 지금 음이잖아요. 지금 음이니까 다시 추가 매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가지고 양으로 바뀔 때. 이게 3대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셨어요, 사실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불꽃이 튀어오를 때. 자, 뭐예요? 주식은 변화할 때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어디서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데서 올라가죠. 이런 데서 여기서 사실은 더 좋은 거는 3만 원 밑에서 하면 좋겠죠. 왜? MACD 오실레이터가 거기서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도 살 수 있겠지만 3만 원 밑에면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MACD 오실레이터의 힘입니다. 캠트로스 지금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음에서 양. 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여기 지금 5,500원 구간. 그러니까 5,500원이 내려올 때마다 반등이 나오니까 이건 6,000원에서 5,500원이 지지대가 반등이 되는 거죠. 좋은 종목, 좋은 내용이 앞으로 성장 사이클로 인해서 10년 동안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함께 했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시고 또 샵 377 황주명 이렇게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그 핵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5년 동안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합시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자 되십시오.